눈과 눈썹을 어떻게 만들면 거부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최소한 부자라도 될 수 있을까? 이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눈은 하늘을 담는 그릇이요, 입은 땅을 먹으면 돼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상학의 기본적인 워딩입니다. 하늘은 강렬하고 우람하고 격렬하니 이를 담는 그릇은 마땅히 부드러워야 하고 그 그릇의 뿌리는 단단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즉 눈은 한없이 부드러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 근거는 단단해야 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제일 먼저 눈을 봅니다. 그 눈을 통해 나름 첫인상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 이 잣대가 스스로의 잣대이기 때문에요, 보편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그 보편적인 기준을 학문으로 정립한 것, 그것을 우리는 상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눈, 이 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이 눈의 상을 어떻게 하면 바꾸어서 천기를 다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이 천기를 다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최상의 삶으로 어떻게 바꿔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눈은 인간의 모든 마음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눈만큼 우리 인간의 기관에서요, 희노애락을 다 완벽히 표현하는 그런 기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눈만 봐도 그 사람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다 느끼실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인체의 기관이 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첫인상이라는 것도 눈의 호감도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여 인상적으로도요, 부드럽고 모나지 않아야 호감도가 높아지듯이요, 상학으로도 눈은 반드시 유화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학에서는 눈은 간하지 말며 탐하지 말며 탁하지 말며 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간사한 눈, 욕심 많은 눈, 탁해서 흐린 눈, 색정이 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고 가장 나쁜 눈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해서 경계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와 반대로 눈의 형태를 봉안, 용안, 호안 등등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부드러움과 맑음을 가진 그런 눈이라는 거죠. 눈을 부드럽게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늘 여러분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눈 주위의 근육이 뭉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 우리 선조분들께서는 매일 아침에 따뜻한 손으로 눈 주변을 늘 비벼 주셔서요, 눈의 근육을 뭉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얼굴은 정말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성공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동공에서 나오는 눈빛은 광택이 나야 하고요, 그 빛은 너무 강렬해서는 안 되고 유화함이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빛이 부드러우며 날카롭다면 그 사람은 부자는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눈빛에 부드러움과 편안함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거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선조분들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공의 빛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역시 눈의 피로를 풀어줌으로써 얼마든지 밝은 빛이 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의 피로는 동공을 흐리게 탁하게 만드니까요, 이 건조함으로 인해서 빛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건강한 동공은 촉촉한 눈물과 물기가 늘 생겨나게 되니까 이에 반사된 눈빛이 맑게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이 역시 매일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또 이로 인한 숙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동공이 맑고 밝은 빛을 쏘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절대 여러분들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 눈과 눈썹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은 방금 제가 드린 말씀으로 교정을 하셨다면요, 이제 눈썹을 한번 보시면서요,
부자들의 눈썹과 가난한 사람들의 눈썹을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초미와 중미, 말미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초미와 중미, 말미는 반드시 부드러워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늘의 기운은 강렬하고 격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니까 부드러움만이 그 기운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모나거나 꺾인 눈썹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충돌을 하게 되니까요. 삶의 변화가 많고 격동적이며 실패가 많은 그런 삶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좋은 눈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눈썹은 초미가 좋고 눈썹이 부드러우니까 부자의 눈썹입니다. 2번 눈썹은 초미와 중미는 좋으나 이렇게 말미가 많이 꺾여서 휘어져 있으니까요. 말년에 고생이 많아지는 눈썹이고 말년복이 없는 눈썹입니다. 3번 눈썹은 부드러움은 있으나 초미와 중미, 말미에 대한 구분이 없으니 평범하고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늘의 기운을 잘 받고는 있으나 한 곳에 모으지를 못하니까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4번 눈썹은 초미는 좋고 부드러우나 평탄함을 가지니 서서히 발전하고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는 하나 큰 부자가 되지는 못하는 그런 눈썹입니다. 초미의 기운이 뚜렷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5번의 경우는 초미는 좋으나 이렇게 굴곡이 많으니까요. 실패와 성공을 오락가락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의 경우는요. 초미도 좋지 못하고요. 갈라져 있죠. 굴곡도 많죠. 이런 눈썹은 삶이 고달프고 늘 실패만 하게 되니 퇴락하는 삶만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7번의 경우는요. 초미가 없고 눈썹에 힘이 있죠. 강렬하죠. 또한 이렇게 강하게 굴곡이 지는 모습으로요. 큰 실패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형상입니다. 이는 초미의 구심점이 약해서 한번 넘어지면 힘을 모아 일어서는 기운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8번의 경우는요. 초미는 좋으나 이 눈썹과 눈의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이렇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요. 자신의 성과를 남에게 빼앗기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으는 것이 많고 능력은 뛰어나나 이것이 전부 자신의 것이 아닌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눈썹 문신 많이 하시죠? 또 여성분들은 눈썹 화장 매일 하시죠? 눈은 이 사람의 기상과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천기를 얼마나 잘 받아내고 있느냐라는 그 척도라는 거죠. 눈썹은 이를 얼마나 잘 모을 수 있느냐,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발전시키고 또 천기의 기운을 다 받아내어서 이를 모아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꼭 저 1번과 같은 그런 눈썹 만들어 주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도 크게 발전하는 그런 형상이 생겨나실 겁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양쪽 눈썹과 초미의 기운이 모이는 미간을 보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가장 이상적인 사진입니다. 우리의 몸의 황금 비율은 무조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는 거죠. 눈과 눈썹 사이가 이것보다 넓다면 여러분들에게 모인 재물과 성과들이 전부 남의 것으로 돌아가는 관상이고요. 이것보다 좁다면 애초에 모이지를 잘 않으며 모이더라도 그로 인해서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썹 그리실 때 또 문신을 하실 때 꼭 이 사진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의 삶 늘 최고의 천운을 받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종합해 볼까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곳, 즉 눈과 눈썹입니다. 눈은 늘 편안하고 행복한 웃음을 머금은 눈, 이것이 가장 좋은 눈입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 눈이 생기가 넘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눈의 피로를 풀고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지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만들어 주셔도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모여들게 될 거예요.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성취는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또한 눈썹은 천개의 기운이 모여서 뻗어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대로 여러분들 꼭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모인 그 기운 다 살려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